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4% 넘게 급락하면서 750선대로 후퇴했고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죠. 바이오주와 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 정말 날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시장은 얼어붙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모름 좀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 세심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이 시장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0% 천효가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1000% 전문가입니다. 오늘 새롭게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했었는데 금요일날 뵙고 오늘도 뵈니까 우리 투자보감 시청자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39도 거의 40도 육박하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날이 덥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식시장도 좀 좋으면은 좀 상관이 없는데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안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2천만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시장에 맞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내는 그런 가게도 준비를 했으니까 꼭 본방 사수하셔가지고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전략적으로 배워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죠.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결국에는 2분기 실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나올 시즌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정말 호재 매출액이 엄청나게 펑펑 터지면서 주가 부양을 이끌 수도 있겠고요. 다른 데는 매출이 전분기보다 조금 하향세로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하락세가 연출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치면 어닝 시즌이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항상 해마다 이 부분에서는 항상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요. 자, 어느 정도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있죠. 자, 중국에서 스테인리스 열 연형 강판에 대한 추가적인 덤핑 조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국가가 어디 있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자, 유럽연합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국이란 나라는 참 재밌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연합과 미국에 맞서가지고 자유무역을 이렇게 쟁취하자, 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는데, 자, 어제부터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이 부분 앞에서 전주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앞에서 이렇게 말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 중국 쪽에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표적인데, 자, 우리나라 국가로 치면은요, 포스코 단 한 국가만 한 개 기업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만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3개사 기업, 3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2개, 유럽연합, 2개.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제로, 뚜껑을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면은요,
자, 2016년도에 56% 정도의 수출이 포스코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17년도였죠. 자, 26% 정도 이제 점유율이었는데요. 거의 뭐 1년 동안 이제 뭐 그 반토막이 됐습니다. 반토막이 됐는데, 자, 올해 다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조사가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덤핑 조사죠. 덤핑이라는 것은 뭐예요? 국내 가격보다 보편적으로 수출 기업들은요. 국내 내수 가격보다 해외로 이렇게 수출을 했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을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훨씬 수입산이 더 저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원하는 기업들은 뭐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인데, 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도 해외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기는데, 결국에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중국도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 같은 추가적인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장 하락의 또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 하락했던 것 중에 이제 뭐 대장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있죠. 거기에다 SK 하이닉스 있죠. 그다음 셀트리온이 이런 3인방이 코스피 하락을 이제 뭐 주도를 했었는데, 시장 뭐 하락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IT주가 급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뭐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계도 이제 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자, IT 관련 IT 업종 중에서 자, 반도체가 이제 고점이다. 이제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고평가돼 있다. 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른 외국계 증권사의 시너지가 나오면서요. 매물 폭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도 자, 셀트리온 사태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사태도 자, 셀트리온 상대적으로 너무 고평가다. 자,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단기 최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뭐 재미를 상대적으로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공매도를 쳤다라는 뭐 이런 의혹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반격이 이제 거세면서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이제 관리를 잘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뭐 내릴 수 있겠는데요. 뭐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가 이제 IT 업종에서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올라간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라간 업종들을 뭐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락장이 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던 업종들과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코미팜, 뭐 오스코텍,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주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MLCC도 상대적으로 지금 견고했습니다. 뭐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덴서, 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세를 잠재웠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중요한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 해가지고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8,400억 정도 2020년도 25년까지 자,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에 힘입어서 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간 눌림목이 이제 나왔죠. 자, 눌림목이 나왔더라도 내년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 지배감에 관련 업종들이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자, OLED였습니다. 자, OLED 중국 공장 들어가죠. 중국 공장 들어간다 그러면 자,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꼭 이렇게 봐라. 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가격은 빠졌을지언정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번 하락장에 내가 외국인들 속내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저가로 이렇게 사서 나중에 3분기 실적이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가격이 올린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이제 지배적인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외국인들 산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등락률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지는구나. 이거 뭐 사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락장이
항상 기회의 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떨어지는 칼날 뭐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이맘때쯤입니다. 항상 하락장에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지향을 해야 나중에 연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좌 분명한 건 더블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3배, 4배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자 그런 장세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입니다. 중국에서 또 이제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가짜 백신 사태가 이렇게 나왔죠. 그 2주 전이었죠. 3주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 중국 원재료 중에 이제 고혈압약이었죠. 자, 고혈압약이 발암물질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국내 제약업종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삼성바이오로스 사태가 상폐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약업종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오히려 더 씌워져 가지고 가격 방어에 성공을 했던 자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DPT라고 해서 소아들이 이제 맞죠? 디프테리아, 뭐 백일의 파상풍 자 이런 백신을 놓는데 가짜 백신. 분명한 것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그러한 문제가 되는 백신이 그 내부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 부분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자, 예전에 고혈압약 먹고 혈압을 이렇게 정말 정상으로 유지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발암물질이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유통이 되면서 기껏 혈압 낮춰놨더니 이 소식 듣고 다시 한번 혈압이 올라갔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왜 우려스럽냐면 우리 국내로 또 수입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요즘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 하락했죠. 신라젠도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자, 전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처셀 대표가 구속되는 바람에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거래대금도 1일 거래대금이 3조 원까지 내려가면서 자, 투심이 거의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로헤즈드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신라젠 같은 거 신라젠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임원들이 어떻게 스톡옵션까지 다 팔아치우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스도 이제 그런 상태죠. 자, 이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앞으로는 지금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냐, 기술 수출 될 것이냐. 자,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 매매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환율 전쟁까지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율 전쟁 지금 위안화가 이제 상향이 되면서 지금 중국 지수 이제 상향으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상화폐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 보셔라.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자, 오늘자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이제 급등세가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끝이 났고요. 여기에서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라고 하면서 자, 10월 달로 결국에는 규제안이 넘어갔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삼성에서 자, 북유럽입니다. 발트의 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면서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입이 가능하게끔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세가 많이 나와졌습니다. 자, 삼성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뭐 거래소라든지 뭐 플랫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사업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알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송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한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하락에 간략하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 전문가님의 오늘장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 그리고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569님의 문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매수 4,550원, 비중 3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손실권에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우리기술투자 상담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제 말만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아마 이렇게 그 종목 상담 주신 분은 혹시나 하고 뒤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순식권으로 좀 전환이 되신 것 같아요. 자, 가장 빠르게 한번 차트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로 이제 보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자, 거래소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한 창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이었죠. 자,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급등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에는 상한가 이상급 계속해서 크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바닥 부근 3,000원 부근이죠. 자, 3,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저점을 높여주면서 가격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가격 관리를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어제였습니다. GEC 재무장관 회의 때 결국에는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이라도 가격 관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금요일자까지 굉장히 크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랐어요? 최소 50%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 이틀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자, 삼성에서 뭐 발트상구 암호화폐로 가전을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바닥권에 눌림목 나왔을 때 엄청나게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사셨는지 전주에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4,500원 결국에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 쪽에서요 어떻게 되냐면 금융위에서 산업 분류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자, 보유하고 있는 거 올라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매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5,000원 설정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자,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4,500원, 4,000원 가격대에 짧게 이렇게 손절가 대응을 하면 서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단기 목표가는 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데코엔이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090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한 2주 됐습니다. 2주 정도요. 이 종목 네네.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그 당시, 네. 이게 미디어 회사 인수하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은 이슈 가지고 단기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들어갔는데 네. 생각보다 안 오르게 됐죠. 그랬군요. 소속사 인수 뭐 이런 호재가 나와서 조금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는데 계속 좀 밀리고 있네요. 매수하신 후로. 네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데코엔이 1,090원에 20% 단기로 접근을 하셨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혹시 2주 전에 저하고 또 다시 상담하셨던 분 아니세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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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2주 전에도 한번 데코엔이 제 기억으로 하면 데코엔이 아마 상담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전략적인 부분들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일단 뭐 사신 이유가 그 엔터 쪽 이제 진출하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혹시 2주 전에 사셨으면 2주 전에 주도 업종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떤 업종이요? 예. 2주 전이었으면은요, 부분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주도 업종이었어요, 시장에. 근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데코에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도 지금 적자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까지 이렇게 새롭게 진출했는데 엔터가 네. 만약에 잘 된다고 해도 이게 네. 바로 지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 예, 그러면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데코에니가 여기서 소위 거의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뭐 빌보드 뭐 1위 뭐 올라가가지고 상을 받았다. 자,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그룹핑돼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그럼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엔터를 보고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조금 중장기성으로 좀 이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뭐 한 20% 정도 이렇게 뭐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자 지금 여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요. 이 애매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단기적인 저점 부근이거든요. 단기적인 저점 부근인데 내일자에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900원대 네. 초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돼서 거래량 없이 가격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네. 예, 이 데코에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스닥 종목들 보세요. 거래량 없이 가격적 분들 가격 조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글쎄요, 네.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반등을 줄 때 얘도 이제 그 다시 반등을 말아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가급적이면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소위 이제 1,000원의 지폐주에서 이제 동전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기까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시청자님만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이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조금이라도 뭐 10%, 5%, 10% 올라가면 누구라도 빨리 이렇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그 시초가에 혹시라도 반등 주면 바로 이렇게 비중을 조금 절반 정리하시고 손절은 손실을 보더라도 좀 약간 크게 가져가세요. 결국에는 자를 때는 잘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손절은 자 900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00원 900원 가격이 이탈이 되면 그냥 손절을 하시는 걸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대북주처럼 단기 고점 부근에서 50% 100%까지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얘가 이슈가 터져 나와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1,15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따로 궁금하신 점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뭐 본전에서 나오고 싶은데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980원, 990원 정도까지는 뭐 반등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뭐 단기적인 목표가보다는 매수가 가격 근처까지 오면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네.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장세 지금 무서운 장세입니다. 정리할 때 그냥 확 갖다 정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강한 거 종목 같은 거 바로 편입해가지고 손실 네. 부분 바로 이렇게 메꾸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놨으니까 아, 그러세요? 네,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굉장히 강하고 진짜 매일매일 강해요. 이런 거 네. 잡아가지고 빨리 손실 부분 케어를 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늦지 않게 꼭 들어오세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데코엔이 도와드렸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손절가는 900원, 목표가는 1,15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8540님의 문자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HLB 70% 91,000원입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으셨는데 또 손실폭이 커서 더욱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HLB 이것도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뭐 제약주 자체가 굉장히
악재가 뭐 전주만 하더라도요. 악재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뭐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주는 뭐예요? 대장격들 따라서 거의 움직임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HLB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데 지금 업종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만 하더라도 8% 가까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뭐 가슴이 아프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평단가가 거의 뭐 10만 원 언저리 부근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에 보면 이제 9만 원대면 이 부근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차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업종들이 만약에 안 움직였다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자, 전주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규제로 완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인 한마디에 의료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올라갔었잖아요. 결국에는 뭐 코스닥 뭐 벤처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제약바이오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코스닥 지수로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외인들이 그냥 계속해서 공매도로 치는지 그냥 뭐 시장가로 이렇게 던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물량들이 대거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이 뭐 반등을 주더라도 그 하락폭만 메꾸면서 계속해서 이거 계단식 하락이 이제 나왔는데 손실이 굉장히 큰 만큼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가가 뭐 거의 종가 부근까지 이제 마감을 쳐가지고 내일도 하락세가 조금 예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비중을 줄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요. 추가적인 매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폭이 안정이 될 때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네이처세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젠, 셀트론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내일도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번 주까지는 좀 약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다음 주부터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6만 원이 이탈을 하면 그때서부터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씩 통해서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목표가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8만 원까지 끌어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만 원까지 평단가를 내리신 다음에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그룹핑돼서 움직일 때요. 자, 7만 원 이상이라든지 7만 5천 원까지 오면 그냥 다 정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HLB 6만 원 이탈하면 추가 매수를 한 후에 평단가를 8만 원 정도까지 끌어내리시고 목표가 7만 5천 원까지 오면 정리를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예, KG 케미칼이요. 네, KG 케미칼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7,000원에 50%요. 네, 27,000원에 50% 지금 손실권에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예.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나요? 2차 전기가 간다고 그래서 했는데, 2차 전지 간다고 해서 매수하셨군요. 네, 근데 지금 손실권에 있어서 또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매수하실 때는 목표가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뭐, 2만 한 8, 9천 원 예상했는데. 2만 8, 9천 원이요. 예. 네, 또 큰 폭으로 예상을 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가능할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정관이 KG 케미칼 27,000원에 50% 2만 한 8, 9천 원대 정도 보고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보다. 예.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며칠 됐어요. 이거 혹시 반등 조금 줬을 때 3만 원까지 한번 찍었었는데 이때 좀 정리를 해도 좋았. 그때는 안 샀었어요. 그러면 좀 당기고 좀 찍고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거네요?
예, 예. 예. 근데 KG케미칼 보면 얘도 그 테마 엮여 있는 건 뭐 2차전지도 있는데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 테마주에서도 후순위에 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극적인 것은 이제 화학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화학도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료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차전지가 약세로 나와가지고 하락한 것보다 결국에는 뭐예요? 화학주라든지 비료 이런 테마들이 약세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만약에 2차전지다 하면 결국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KG케미칼이 2차전지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매출이 나올 만한 그러한 그 상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화학 매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차라리 그냥 대장 하나 잡아가지고 물리더라도 대장 들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이에요. 자, 일단 뭐 차트 한번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포함하게 되면 오늘 뭐 물량들이 이제 굉장히 뭐 나오면서 이탈이 이제 많이 가속화 됐는데,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온 의미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에 한번 보면은요. 지금 단기적인 저점 부근입니다. 단기적인 저점 부근인데 여기가 이미 이탈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자 단기 저점 부근이 이탈이 됐는데, 자, 내일장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바로 빠르게 이거 손절치고 다른 종목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손실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다른 종목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손실폭이 크진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마이너스 10% 정도면 10% 15% 정도면은요 좀 약간 화나긴 하는데 그냥 확 잘라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다음날 그 다음 종목으로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 강한 종목들 공략 한두 개 정도만 공략하면 이게 손실폭 바로 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만약에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해도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목표가는 따로 설정을 안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프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프상이요? 그래프상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저점 부근 지금 이탈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탈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26,000원 가격대를 지지를 받아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자 장 마감하기 전에 굉장히 크게 26,000원 이상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약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요즘 같은 자 지금 코스닥 보세요. 지금 거래량도 많이 죽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금 700포인트 깨지냐 마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내일도 들고 가게 되면 손실폭만 더 커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바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KG케미칼 내일장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관님,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시나요? 자, 오늘 뭐 금요일에 이어서 거의 뭐 연장선에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초미에 자, 외국인들 오늘장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 뭐 샀습니까? OLED 관련주, 뭐 MLCC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굉장히 짱짱한 바이오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다음에 반등을 줄 때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남들은 지금 오늘 뭡니까? 최소 5%, 10%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속출했습니다. 하한가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크게 하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관심주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시장 대비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지금 대내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분명한 것은 시장 대응은 덤이고, 자, 우리가 바로 내일자 강한 종목 편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늘 손절했던 거, 내일 아침에 손절했던 거, 손실 보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손실 부분 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얼마나 올랐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3일 동안 50% 이상 엄청나게 급등세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늦지 않게 방송 끝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아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시장과 무관하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떠한 종목일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1000% 천용화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91님의 문자입니다. DST 로봇 매수가 1,820원, 비중 30%, 한 달 정도 보고 매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보고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오늘 또 크게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DST 로봇 이렇게 상담을 주셨는데 오늘 장에도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최하 5%, 기본적인 평균 10%만큼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정말 가슴 아프긴 하는데 빠르게 차트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보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DST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산업용 로봇을 영위하고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DST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대주가 바뀌었죠. LG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올라갈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전주부터 굉장히 크게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PD님 차트 좀 열어주세요. 예.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락세가 단기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래량 없이 가격만 이렇게 내리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앞전에 계속해서 물량들이 매집한 흔적들이 굉장히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 출회가 안 됐습니다. 출회가 안 됐는데 내일장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면 가격이 얼마냐? 1,600원 이하, 차라리 1,600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가시면은요,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 자, 이렇게 권해드리겠고요. 최종적인 손절은 자, 1,400원입니다. 단기 저점 1,4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차라리 손절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1,400원 손절가 설정을 하시고요. 1,6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를 이렇게 권해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거 크게 갈 거라고 봅니다. 자, 2,5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T 로봇은 1,6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2,500원, 최종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울브레인요. 네, 솔브레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63,220원은 10%요. 네, 63,220원에 1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한 달 조금 덜 뗐을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되셨고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 종목도 괜찮고, 추천 적어도 좀 비오고, 볼 때도 외국인들의 지분도 적게 있고 해서요. 네,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뭐 종목 자체가 반도체이기도 하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엮여 있으니까 여러분 좋다고 판단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크게 떨어져서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선생님. 올렸어요. 네, 바로 한번 빨리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정관이 솔브레인 63,220원에 10%. 종목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 종목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그래야지 어떡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예. 오늘 장에 뭐 솔브레인 종목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약세로 좀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조금 약간 뭐랄까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많이 빠져가지고 좀 약간 짜증이 났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2차 전지를 혹시 왜 들어가셨어요? 뭐 단기적으로 그때 수익을 한 달 전에 텔레비에서 뭐 추천 종목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보고 그다음 이리저리 또 보고 그다음 그 반도체도 되고 내국인들 수급도 좀 이렇게 있고 이래서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신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예. 약간 조금 뭐랄까 간과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 우리 테마라는 게 뭐예요? 테마에 보면 대장이 항상 고정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 테마주 대장이라는 게 순환매가 두잖아요. 같은 테마에서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마 대장을 한번 하고 약세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뭐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오늘 소울브레인 과대 납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도 좀 어느 정도 이제 IT가 이제 약세가 나오면서 거기에도 이제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화 얘기죠. 이 부분도 그 약세로 나와가지고 지금 가격적 부분들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오히려 낙폭이 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럼 이 부분에 한 달 전이면 아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전에 여기 급등한 이후에 되돌림 파동을 노리면서 짧게 뭐 65,000원이나 뭐 67,000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가지고 접근을 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버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조금 기다려봐야 되나 싶어서 그래 한번 전화. 아니죠. 이 종목은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되죠. 예. 예,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제일 1등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업종이 어디 업종이에요? 반도체죠. 네, 그럼요.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반도체 다음으로 이끌어갈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그 2차 전지죠. 그럼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현대차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내년 상반기 때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전기차 해가지고 그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럼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유소마다 수차 연료 충전소를 무조건 이렇게 하나를 이제 놓기로 이제 의무화돼 있고요.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에 무조건적으로 한 개 이상씩 놓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LG화학 지금 중국 쪽에 이 공장 지금 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추가적인 공장 들어가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중국 쪽에 굉장히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공격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평단가 낮춰주고 나중에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 테마주에 다시 한번 대장으로 등극이 되면서 반등을 줄 때 어떻게 돼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내일도 만약에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은요. 단기 저점 부분이 어디예요? 55,000원이거든요. 그럼 55,000원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이렇게 조금씩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 55,000원 만약에 이탈이 되면 바로 이제 돈 가지고 있는 거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고 모레도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 줄 때 그 목표가를 얼마나 설정해야 되냐? 65,000원으로 바라보시면서 평단가는 어떻게 돼요? 6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순환매되면서 업종 주도주로 오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안 올라갔던 것들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장세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님? 내일 당장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 빠르게 공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늦기 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놨으니까 꼭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종목 받아가가지고 공략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솔브레인 도와드렸습니다. 5만 5천 원 이하에서 추가 배수 조금씩 들어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평단가를 6만 원 이하로 낮추고 목표가 반등 나온다면 6만 5천 원까지 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관심주로는 어떠한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도 관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주는 해마로푸드를 가져왔는데요. 자, 해마로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뭐 경협주에도 한번 이렇게 테마가 엮이면서 급등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 테마를 이제 벗어 던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프랜차이즈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알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이제 뭐가 있냐면 맘스터치라고 좀 뭐 치킨도 팔고 뭐 햄버거도 팔고, 자, 수도권 쪽으로 지점망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적으로 지점망이 지금 약 1,100개 정도 되는데요. 자, 수도권만 지금 현재 300개 이상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2,900억의 매출이 지금 현재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해마로푸드 일단 차트 한번 보고 공략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마로푸드 지금 오늘자에 유일하게 뭐 2.3% 굉장히 뭐 자리를 급등세 좋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자, 매도 물량들이 지금 출회가 안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어떻게 돼요? 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략 부분은요. 자, 내일 아침 장 시작하면 시초가 이하, 자,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요. 단기적입니다. 단기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손절가는 3,000원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단기 고점이 3,575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3,7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 내일장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마로푸드까지 뭐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방송에 관심 있게 가지고 온 종목 이렇게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장세 무관하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는구나.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속된 말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하락장 때 현금 보유해야 된다, 이게 전략이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나오고요. 자, 떨어지는 칼날 줍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시장 하락 속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이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자,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 자, 오늘자에도 가지고 나왔죠. 자, 이렇게 어닝 시즌이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돌입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 이렇게 지수가 하방이 나오더라도 자,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시장 장세 무관하게 반등을 충분하게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방송 끝나고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내일장에도 최근에 우리기술투자 지금 뭐예요? 단기적으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3, 4일 정도. 최근에 높게 올라갔던 50%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장에 강한 종목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이 종목 가져갈 수 있겠고요. 방송 초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어요?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 자, 이 부분은 방송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독보적인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맘스터치라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마로푸드 서비스 소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지수 하락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종목, 강한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시장 하락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어떠한 종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들도 정보들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1000프로 천용화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감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보감과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